친구 중에는 동물농장 주인이 있습니다. 동물을 많이 키워서 동물농장이 아니고요. 아빠가 각각 다른 아이 셋 엄마라서 본인 스스로 동물농장 주인이라고 말을 하죠. 서른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었는데 바람기가 있어서 그런지 사랑에 굶주려서 그런지 항상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세월이 많이 변해서 결혼을 안 한 여자도 괜찮고 이혼한 여자도 괜찮고 사별한 여자도 괜찮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편견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삐딱하게 보는 시선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30대 중반 결혼 안 한 딸애가 3명이나 있거든요. 걔들인데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야, 결혼 좀 해라. 갔다 오더라도 제발 한 번이라도 결혼 좀 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걔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결혼은 하기 싫고 그냥 애는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 엄마 친구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처음에 친구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는 친구야, 나는 가정생활에 실패한 여자가 아니잖아. 이혼당한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소박맞은 여자도 아니고 내가 바람난 여자도 아니잖아. 그놈 새끼가 먼저 뒤지는 바람에 내 이 젊은 나이에 내가 뭐하고 살아. 내 좋다는 놈 내가 좀 좋아했기로서니 뭐가 문제인데 여자는 왜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야. 난 좀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사회가 개떡 같아. 이렇게 울며 불며 살아가던 친구는 아빠가 다른 아들만 세 키우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네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대가로 손가락질 받는 여자로 친구는 살았습니다. 저 여자는 남자에게 환장한 여자니까. 아이고, 행실머리가 더럽다카더라. 동네 구석구석에 이런 소리가 친구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또 친구 남편들은 절대로 그 여자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 그 여자하고 어울리는 순간 니는 죽는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인정스럽고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뱃속에 자식 새끼 두고 가는 남자도 못 잡고 사는 미친년이죠. 자식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식이 성인이 되니까 엄마가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결혼할 때 부모 형제가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친구는 결혼식장에도 못 갔답니다. 여자 혼자 살면 이 남자 저 남자 모두 내 남자처럼 물란하게 생활한다고 벌레처럼 보던 아들은 결혼했으니까 부모 노릇하려면 집이나 하나 사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울고불고 난리를 떨었죠. 이게 어디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절대 정상적이지 않죠. 여자든 남자든 바람기는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바람 정말 무섭다는 거 동물농장 친구 보고 또 한 번 알게 되었죠. 이번에는 친구 생애에 이런 남자는 처음이라고 또 하늘로 붕붕 떠 있더라고요. 넌 돈이 없어야 돼. 돈이 없어야 남자도 안 붙을 텐데. 아니 남자들은 얼굴은 안 보나? 네가 가진 돈만 보이는 모양이다. 먼저 간 남편 보험금으로 구입한 시골에 서지도 못한 땅이 아파트 부지를 팔리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 돈으로 또 성씨가 다른 아들 키우려고 낡은 주택을 3개 샀는데 그게 또 재개발이 들어가서 돈을 쓸어 담은 거예요. 이제 돈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온갖 잡놈에게 좀 보태줘도 표도 안 나는 친구는 일명 재력가입니다. 친구야, 나는 이 남자 놓치기 싫은데 우리 아들이 안 된단다. 너가 아들이 왜 안 된다 그러던데? 나이가 드는 여자들은 행동이 똑발라야 되고 이제 또 한 번 남자 만나면은 혼자 엄마라고도 안 부른단다.
왜 그놈의 새끼들은 왜 언제는 엄마 취급해줬나? 돈이나 받아갔지. 그러게 말이다.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란다. 평생 모아놓은 돈 남자인데 갖다 바친다고 절대로 안 된단다. 아이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뭐 평생을 너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식 새끼 못 나라 그런다고 니 안 할 거가. 나도 이제 너 이런 전화 안 받고 싶어. 네 인생에서 나는 골치 아파서 빠지고 싶어. 이제 우리 나이가 들었잖아. 젊었을 때처럼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네가 살아온 그 방식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너에게는 그게 경험이잖아. 경험을 했으면 지혜도 생겼잖아. 그 지혜로 생각을 해봐. 지금 이 나이에 뜨겁고 불타는 사랑이 좋은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좋은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라. 친구야, 나 이 남자 안 놓치고 싶어. 그냥 나 이 남자하고 살고 싶어. 그 아저씨는 얼마짜린데? 렌탈 기간이 언제까지 된대? 잘 계산해보고 살지? 나이 들어가면서 사랑을 못하라는 것 아니지. 사랑을 해. 너 돈 많은 것도 알겠는데 넌 지금 뜨거운 30대 여자는 아니잖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돈이 아닌 마음이 먼저인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둘 다 살아온 경험을 얘기하고 서로 배려하고 지지를 하면서 깊은 믿음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하라고. 인물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영원한 것도 아닌데 너 지금처럼 울고 그러면 추해 보인다? 남자 나이 50 넘으면 법적으로 내 것도 별 볼 일 없다? 남자들이 치근대면 여자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이 양반아 능력 있어? 힘이라도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현실이야.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조금 있으면 배터리 충전도 안 되는 몽뚱아리가 왜 필요해? 넌 돈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사람 닮은 로봇이 지능도 아주 인간하고 비슷하고 멋진 놈이 나온단다. 대화 상대도 빠지지 않는 로봇이 나온대. 그리고 예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살면 되지. 여기저기 새로운 남자를 찾아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남자 때문에 사올 필요도 없고 남자 때문에 울 필요도 없잖아. 그래도 난 아직 남자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이런 고상망측한 사랑은 난 못할 것 같아. 난 네가 더 괴상망측하다. 성생활은 인간 살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맞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좀 영리하게 살아야지.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성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 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맨날 꾸준하게 운동시키고 몸에 좋은 것도 찾아 먹이고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것만 찾아 먹이면 비만에 고혈압에 당뇨에 종합 20세트가 된다. 과격한 운동시키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집에 앉아 너만 쳐다보고 있어. TV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럼 네가 병수발 해야 될걸? 다 늙어서 그것을 한다고? 그만둬라. 정말 좋은 사람이면 좋은 친구 때로는 애인으로 두고 살면 되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녀관계에 성적 즐거움은 수많은 즐거움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세대나 나이 들은 세대나 성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 누구에게나 올 겁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서로 어루만져주면서 취미나 운동 등 다른 방식으로 즐거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해주면서 존중해주는 사랑으로 행복한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인생고개를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머님, 운동 가세요? 우리가 살만한 집이 있나 싶어서 한번 나와 봤는데 어디 참한 집이 있겠는겨? 왜요? 이사하시려고요? 이제 뭐 자식도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우리 둘이 살 거니까 뭐 쪼맨한 집 있으면 한번 옮겨보려고. 25평이나 그것보다도 작아도 된다.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자식하고 함께 사는데 며느리 보기가 좀 그렇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신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말도 마소.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보기를 개똥같이 봐서 막 속이 상해서 못 살겠는기라. 내 집인데 이것들이 나가지도 안 하고 어쩌겠노. 우리가 나와야지. 아이고 그렇구나. 하지만 앞으로 할아버지가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어머님도 몸이 불편해지면 어쩌려고요? 떨어져 살던 사람도 자식 옆으로 오는데 나이 들면 그래도 자식 옆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때는 막 우리 둘이 손잡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되지 뭐. 살 동안만이라도 문디 콧구멍만 해도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볼람도. 자식과 같이 살아도 요즘 세상이 아프면 막 전부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느 자식놈 하나가 같이 살자는 자식도 없을 끼고 병원 가는 게 속 편한 세상 아인겨. 할머니 요양병원에 가실 때 자식 손잡고 들어가시는 게 그래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할머니 잠시 저하고 놀다 집으로 들어가세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가 살면서 한날 한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면 한 사람만 남을 거잖아. 그때 난 누구하고 어디서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자식하고는 안 살고 싶대.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으면 난 혼자 살란다. 저도 혼자 살 것 같아요. 혼자 살려면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돈 많으세요? 자식 새끼들한테 다 뺏기고 이제 작은 집 한 채 장만할 것만 남았대. 와, 할머니 부자네요. 평생 내 집 한 분 없이 세상 떠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움직일 수만 있다면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돈 있는 부모에게는 그나마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지만 돈 없는 부모는 같이 살자는 말을 듣기도 힘든 세상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할머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딸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영희는 결혼해서 잘 살지? 아이고 우리 딸은 막 남편을 잘 만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 사위가 출근해도 밥을 달라고 하나 혼자 씻고 사부지게 출근하며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더 자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는 게 유행이라네.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저녁에는 친구들 모임에 가고 팔자가 늘어지게 산다. 야, 내가 들어도 너 딸 진짜 팔자 늘어지게 사는 사람 맞네? 그럼 아들도 잘 살지? 아휴, 말도 마라. 막 우리 아들 막 불쌍해 죽겠다. 어디서 그렇게 어리고 사치스러운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아들이 출근해도 일어나지도 않고 자빠져 잔단다. 아침부터 빵 쪼가리가 넘어가는가 모르겠다. 침대에서 그래 앉아서 처먹는다네. 집에 살이 없나? 멀쩡한 식탁을 두고 침대에서 왜 처먹노? 그리고 툭 하면 미용실에 가서서 머리한다. 돈이 썩어 빠졌는 모양이다. 빨간색 머리, 파란색 머리 번갈아 지랄하면서 대가리를 시급시키고 산단다. 친구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하루 왼종일 얼굴에다가 찍어 바르고 사돌아다니는 꼴이 아이고 내가 볼라니까 속이 천불이 나고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다. 딸은 팔자가 늘어졌고 사위는 세상에도 없는 사람이고 며느리는 아들 등골 빼먹는 나쁜 년이고
아들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내 친구는 도둑놈 심보를 가졌습니다. 딸과 며느리를 대하는 모든 것이 편견을 두고 시작하면은 점점 갈등은 커져가기 마련입니다. 자식은 결혼을 하는 순간 며느리의 남편이고 손자, 손녀의 아빠입니다. 부모가 1순위로 원한다면 자식을 이혼시켜야죠. 그리고 옆에 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배 속에서 낳은 내 자식도 안 맞아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세상에 서로 다른 집에서 여태껏 자라온 사람과 어떻게 척척 맞겠습니까? 할머님,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부모하고 자식하고 함께 살 때는 언제나 그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가 말을 안 했습니다. 또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대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은 며느리하고 말 많이 하세요? 어데 할 말이 어디 있노? 우리는 말 잘 안 한다. 할머니 말을 해야죠. 자식하고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을 해야 자식도 알죠. 섭섭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말을 해야 불만이 안 쌓이죠. 서로 불만이 쌓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 유명한 고부 갈등이요. 할머니 불만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묻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말을 하라 그런다고 잔소리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 속에 이렇게 꾹꾹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면서 며느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시면 그것도 안 되고요. 둘째가요, 제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절대 넓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눈이 멈추는 곳마다 언제나 아버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넓은 집이에요? 좁은 집이죠? 가족이 한 집에 살다 보면 개인 공간은 있을 수 없어요.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다닐 수 없는 것도 불편하고요. 외출이라고 하려면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요. 자식은 부모가 일찍 일어나서 주방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짜증이 납니다. 아이고 연연 빨리 일어나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빠지 자노. 잔소리를 안 했지만 그게 잔소리로 들린다고요. 부모는 자식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움직이는 소리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 또 충돌로 꽝 하고 일어나죠. 세 번째는요, 집안일이 분담이 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할머니는 집안일 좀 도와주세요. 늙어서 일도 못한다. 나도 안 치우고 며느리도 일하러 다닌다고 잘 안 치워서 집이 많이 추접다.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살 때는 일을 분담해서 해야 돼요. 일을 분담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일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자식과 함께 사려면 손자도 봐주고요. 자신이 사용하는 방도 화장실도 직접 좀 쓸고 닦고 하고요.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 나만 척을 하고 일을 해야 돼? 나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불만이 생기면 충돌이 또 꽝꽝 하고 생기기 마련입니다. 넷째는 가족이 많으면 생활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비와 모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들과 자식 간에도 문제가 많지만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님에게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자식도 요즘 많거든요. 어떻게 할머님은 생활비 자식에게 좀 보태주시나요?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에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묻는데 생활비는 누가 더 많이 내요? 나는 생활비 안 준다. 그런데 다른 집 자식들은 뭐 관리비, 도시가스, 뭐 이런 요금도 통장에서 쑥쑥 빠지도록 자동이체인가 뭔가 해놓는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은 세금 쪼가리 나오면 식탁 위에 툭 던져놓더라. 날짜가 다 돼도 안 내고 해서 내가 낸다.
손자 학원비도 잘 안 줘서 내가 내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쓰다 보니까 모아둔 돈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얼마 없다.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한다. 할머니가 잘못했네. 아들도 며느리도 일하는데 자식 버릇도 더럽게 들이고 사셨네요. 이런 말에서 속상하시죠?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할머니 아들은 돈 벌어서 어디 쓴다고 해요? 그렇게 나도 잘 모르겠다. 살기가 힘든다고 해서 내 밥 먹고 작은 집이라도 한 칸 장만하라고 같이 살았는데 집 장만할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 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양이더라. 요즘 젊은 것들 무섭다. 할머니 돈도 잘 써야 돼요. 처음부터 할머니가 정확하게 생활비 분담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확하게 생활비를 부담하시고 자식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셔야 해요. 지금은 하루도 못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시면 또 사라져요. 옛말에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집 알아보고 다니는 것 아들이 알면 또 집안 시끄럽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식하고 살 수가 없다고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아픈 몸으로 툭 하면 집을 나갔거든요. 당뇨와 가전합병증으로 혼자서는 거동도 못해서 제가 업고 다녔는데 집 나가실 때는 슈퍼맨으로 변합니다. 모시고 오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버님 이제는 제가 아버님 모시러 오는 것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저하고 안 가시면 두 번은 아버님 안 본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아버님 못 모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남았는 자식이 저밖에 없는데 저도 이번에 같이 안 가시면 기다리지 않고 갈 겁니다. 협박이 통했는지 아버님은 제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내 고생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할머니도 며느리가 불편하고 마음이 안 드시겠지만 함께 사는 며느리도 힘들어요. 할머니가 조금 맞추면서 사셔야 합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좀 미운 짓을 해도 삐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좀 틀린 말을 해도 가끔씩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장단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사 모두 마음먹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며느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죠. 집 마련할 돈 있으면 며느리 용돈 가끔 줘보세요. 그리고 가끔 딸내도 가고요. 그래야 며느리도 숨을 좀 쉬죠. 우리 못난 아들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다며 고맙다는 표현도 하시고 사세요. 세상 사는 거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각 가정마다 다른 점도 있겠지만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과 서로 존중하며 대화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분명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인생 고개를 함께 넘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연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